내 이름은 타에코, 27살 회사원이다. 오늘은 나와 여동생과 엄마 사이에 일어난 가족 간의 트러블에 대해 얘기해보려 한다. 우리는 싱글맘 가정에서 자랐다. 엄마는 나와 닮았지만 2살 어린 치에코는 나와 전혀 다르게 생겼다. 그녀는 누구나 인정할 정도의 미인으로 우리 자매는 외모에서 확실한 격차가 있다. 당연히 주위에서 이쁨 받는 건 여동생이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평가라면 그럴 수 있다 쳐도 엄마까지 노골적으로 여동생만 이뻐하곤 했다.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나는 가족과의 사이가 크게 좋지 않았다. 사회로 나온 후에는 가족과는 완전히 소원해졌지만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불편한 와중에도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꽤 오랜만에 엄마한테 연락을 하게 되었다. 오랜만이네. 보고할 게 있어서 그런데 잠깐 괜찮아? 괜찮은데 짧게 하렴. 실은 나 이번에 결혼하게 됐어. 아, 그래. 축하한다. 너를 고르는 남자가 다 있나 보네. 예, 그런가 봐요. 근데 정말 의외다. 무조건 치에코가 먼저 결혼하게 될 줄 알았는데 좋은 인연을 만났을 뿐인 거야. 그러게. 하긴 너 같은 경우는 찬스가 오면 바로 물어야 하지 않겠니? 치에코는 앞으로 얼마든지 찬스가 올 테니까 초조해할 필요도 없겠다. 그래서 다음에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가고 싶다는데 시간 좀 내줄 수 있나 해서. 아, 뭐야. 굳이 안 와도 돼. 그렇게 하기 좀 뭐하잖아. 그래도 결혼할 상대의 가족인데 그렇게 말해도 요새 바빠서 어차피 안 돼. 그니까 약혼자한테도 됐다고 전해줘라. 결혼식에도 굳이 안 불러도 되니까. 아, 그래. 결혼식에 올 마음도 없구나. 그렇지. 어차피 별 볼 일 없는 남자일 거 아니야. 뭐 일개 벤처기업 사장이니까 별 볼 일 없긴 하지. 에? 약혼자가 사장이라고? 지금 내가 일하는 회사 사장이야. 그래도 바쁘면 어쩔 수 없으니까 남자친구한테는 그대로 전해놓을게. 잠깐만. 보니까 만날 수 있겠다. 바쁘다면서 무리할 필요 없어. 에휴, 딸 약혼자라는데 어떻게 얼굴 한 번을 안 볼 수가 있겠니? 라며 엄청난 태세 전환을 보여준 엄마. 예상했던 반응이긴 하나 내 부모라는 게 참 부끄럽다. 뭐 어쨌든 주말이 되어 약혼자인 시니치 씨와 함께 몇 년 만에 집을 찾아갔다. 현관문을 여니 잘 찾아오셨네요. 타에코도 어서 오렴. 언니 오랜만이야. 보고 싶었어. 누구세요? 라고 생각할 정도로 내숭을 떨어대는 둘. 얼굴은 닮지 않았지만 속은 완전히 똑같다. 태도가 달라도 너무 다른 둘을 보고 토할 것 같았지만 겨우 참았다. 단지 동생이 시니치 씨한테 엄청 끼를 부리는 게 조금 거슬렸다. 그리고 내 안 좋은 예감은 그대로 적중했다. 집에 방문했던 다음 날 이번에는 동생한테서 라인이 왔다. 어제 깜짝 놀랐어. 뭐가? 언니가 결혼한다는 것 자체도 놀랍지만 상대가 사장에 심지어 훈남이기까지 하잖아? 엄청 젊어 보이던데? 몇 살이야? 34살이야. 회사는 설립한 지 5년 정도 됐고. 우와, 젊어서 성공했네. 언니도 참 대단하다. 그런 찬스가 있을 줄 알았으면 나도 취직이나 할걸. 딱히 결혼 상대 찾으려고 취직한 게 아니야. 내가 들어왔을 때에는 아직 회사 자체가 그렇게 돈을 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래도 지금은 나름대로 유복한 거 아니야? 그야 보통 회사원들보단 많이 벌긴 하겠지. 행운이 따로 없네. 외모가 망한 대신에 운으로 다 갔나 보다. 행운인 건 부정하지 않지만 말투가 거슬리네. 그래서 무슨 요건으로 연락한 건데? 시니치 씨, 나한테 넘겨주라. 뭐? 대학 졸업하고 나서 계속 결혼 상대 찾는 중인데 괜찮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말이야. 그러다가 이상형을 언니가 딱 데려왔잖아. 당연히 농담이겠지? 진심이야. 시니치 씨랑 헤어지고 나랑 이어줘. 가정교육 제대로 못 받은 거니? 원래라면 엄청 화가 나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화도 안 난다 야. 뭐 어때서 그래? 언니는 직장만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당장이라도 결혼하고 싶다고. 결혼 타령하기 전에 취직부터 좀 하는 게 어때? 정도를 모르는 네 무례함도 어느 정도 고쳐지지 않을까? 한참 동안 만나지 않아 까먹고 있었지만 여동생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애였다. 엄마가 오냐 오냐 하며 키워서 그런지 무엇이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다. 예를 들면 고등학교 때 사귀던 남자친구도 당시 중학생이었던 동생에게 빼앗겼었다. 이제 와서 따질 생각은 없으나 응어리로 남아있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20살을 넘기고도 아직 저런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해대는 걸 보니
전혀 성장하지 못한 듯하다. 결혼 상대를 찾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일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할 뿐이고, 하여튼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신이치 씨를 만나게 해달라던가 넘겨달라던가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다. 당연히 싹 다 거절했지만 너무 집요하게 굴어서 요새는 그냥 무시하고 있다. 하지만 동생이 그런다고 포기할 애가 아니다. 동생을 무시하자 곧바로 신이치에 대한 얘기인데 잠깐 대화 좀 하자. 절대 안 해. 아직 아무 소리도 안 했잖니. 어차피 치에코가 울고불고 했을 거 아냐. 어떻게 당신네들은 옛날부터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말 하지 말고 양보 좀 해줘라. 네가 언니잖아. 무슨 장난감이나 간식 얘기하든 말하네. 걔가 갖고 싶다고 하는 건 내 약혼자라고 알아? 남의 약혼자를 뺏는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데 심지어 언니 약혼자를 뺏겠다니 말이 돼? 그래도 그렇게 하는 쪽이 신이치 입장에서도 더 좋지 않아? 뭐라는 거야? 신이치는 돈도 지위도 다 있잖아. 그런 사람이 너같이 평범한 여자랑 결혼하면 쪽팔리잖아. 치에코는 그런 사람을 곁에 둬도 나름 어울리지 않니? 동생이 원하는 것만 들어주려고 애쓰느라 나나 남자친구한테 신뢰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건 생각도 못하나 봐. 그래, 못 들은 척 해주면 그만이긴 한데 백보 양보해서 그렇게 한다 쳐도 신이치 씨도 약혼자의 여동생으로 갈아탄다 하면 평판이 어떻게 되겠어? 걔는 얼마든지 찬스가 있다며. 다른 곳에서 찾으란 말이야. 외모도 그렇지만 내면도 치에코가 더 아내로서 적격이야. 남편도 떠받들 줄 알고 주제넘는 행동도 안 하고. 당연히 그러시겠지. 주제넘지 않도록 가사도 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태평하게 남편 수입에나 의존하면서 기생충처럼 조용히 살 거 아냐. 뭐라는 거니? 동생한테 그게 할 말이야? 당신이야말로 그게 딸한테 할 말이야? 뭐 하루 이틀도 아니긴 하지만 하여튼 한 번 더 신이치 좀 데려와봐. 얘기 좀 해보자고. 아니 그런 얘기 듣자마자 예 알겠습니다 하겠냐고. 상식적으로 부탁이니까 제발 철 좀 들어 엄마. 아무리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지만 정말 없던 정마저 다 떨어졌다. 동생 편만 들어준 건 옛날부터 그랬지만 설마 이 정도까지 할 줄이야. 그 이후로는 엄마한테도 계속해서 연락이 오게 되었다. 그냥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면서 흘려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개인 사정을 남들에게 털어놓지도 못했고 당연히 신이치 씨에게는 일절 말하지 않고 있었다. 불행인지 행운인지 그 둘은 신이치 씨 앞에서는 온갖 착한 척을 다해서 본성을 들키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나쁜 인상을 주지 않았고 나도 굳이 설명해 줄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결국 나는 전부 털어놓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되었다. 엄마와 여동생에게 연락이 오지 않게 되어 드디어 포기했나 보다 생각한 순간 타에코, 좀 말하기 뭐한 일이긴 한데 얘기 좀 들어줄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네 여동생이랑 어머니 말인데 결혼식에 안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 에? 미안, 많이 놀랐지?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일단 설명을 좀 들어봐. 당연하지, 얘기해봐. 사실 어제 어머님 댁에 갔었거든. 혼자서? 응, 어머님이 연락을 하셔서 말이야. 딸 문제로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혼자 오라고 하셨거든. 와, 정말 그렇게까지 할 줄이야. 그래서 가보니까 어머님은 안 계시고 여동생만 있었어. 설마 아니긴 하겠지만 무슨 일 저지른 건 아니지? 뭐 있는 그대로 말하자면 나를 꼬셨어. 뭐라고 할까, 좀 유혹하는 듯이 말이야. 말도 안 돼. 둘이 짜고 유혹했단 말이야? 오해하지 말고. 나는 바로 거절하고 뒤돌아 나왔어. 그건 알지. 그렇게 안 했으면 이렇게 솔직히 말도 안 했을 거고. 네 가족을 나쁘게 말하는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하긴 한데 결혼식에는 귀중한 비즈니스 파트너분들도 와주시니까 그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오는 건 조금 그래. 미안해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 결혼식에 안 부르는 건 나도 완전 찬성이야. 정말 미안해. 내가 경솔했어. 나도 정말 미안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사전에 얘기를 해둘 걸 그랬어. 사실 아주 예전부터 저랬거든, 내 가족들은. 그러고 나서 나는 그에게 지금까지의 가족관계를 포함해 모든 것을 다 말해주었다. 얘기를 들은 신이치 씨는 엄청 화를 내주었고 공감해주니 나도 기뻤다. 가족 문제로는 지금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만장일치로 결혼식에 둘을 부르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나는 그것만으로는 화가 가라앉지 않았다.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아, 이 미친 것들아! 직접 찾아가서 힘껏 소리쳐줬다.
처음에는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지만 결혼식에 부르지 않을 거라고 말하자 대놓고 당황해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물론 이제 와서는 늦었으니 나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나왔다. 그 직후에 엄마한테 라인이 왔다. 부탁이야. 사과할 테니까 얘기 좀 하자. 사과한다고 끝낼 문제가 아니야.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 딸한테 중요한 날인데 참석 좀 시켜주렴. 그 중요한 날을 망치려고 한 장본인이 할 소리야? 부탁이야. 시간이 없어. 시간? 이렇게 된 이상 전부 설명해 줄 테니 들어보렴. 듣기만 한다. 실은 반년 전까지 치에코한테도 약혼자가 있었어. 꽤 큰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었지. 결혼 안 한 걸 보니 파토났나 보네. 남자 쪽에서 다른 여자로 갈아탔거든. 그건 안타까운 일이네. 그래도 또 다시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게 굳이 내 약혼자를 노릴 이유가 되지는 않지. 그런 태평한 소리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내가 무직이라서 이대로면 생활이 안 돼. 일이 없다고? 해고됐다는 소리야? 그게 아니라 치에코 약혼자가 결혼하면 같이 살아도 된다고 하길래 그럼 더 이상 일할 필요도 없겠다 싶어서 일을 그만뒀어. 대단하다.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앉았네. 그래서 네가 신이치를 데려왔을 때는 정말 찬스다 싶었지. 약혼 파기 위자료로 어떻게든 연명해 오긴 했지만 슬슬 한계였으니까. 그럼 그런 미친 짓 하지 말고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됐잖아. 그래도 너는 우리를 싫어하잖니. 뭐 그렇지. 그래도 그렇다고 길거리에 나앉게 할 정도는 아니었어. 솔직히 말해줬으면 화는 났지만 도와줬을 거라고. 고마워 타에코. 그럼 부탁 좀 할게. 그럼 얼마간의 생활비 좀 보태줄래? 그리고 결혼식에도 불러줬으면 좋겠어. 신이치 친구 중에 치에코 결혼 상대로 괜찮은 사람도 분명 있을 테고. 아무리 다투고 해도 가족이니까 힘들다고 하면 도와줘야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당신네들이 내 약혼자 뺏어가려고 한 시점에서 그딴 건 없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마. 100% 자업자득 아니야. 동정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다시 일어서 보겠답시고 직장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돈 있는 사람 붙잡으려고 하는 시점에서 구원할 가치도 없어. 두 번 다시 우리랑 엮일 생각하지 마. 그렇게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연락처를 전부 지웠다. 더 빨리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둘이서 내가 사는 곳까지 찾아와서 무릎 꿇고 버텨서 골치가 아팠다. 물론 경찰을 불러 돌려보냈지만 그 이후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았지만 어느 날 소꿉친구와 대화를 나누다가 우연히 그 둘 얘기가 나왔다. 일단 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집을 매각하고 엄마는 나이가 있어 마트에서 알바를 하는 것이 고작이라고 한다. 동생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지만 성격이 틀려먹어서 겨우 얻은 직장도 오래 못 가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스트레스 탓인지 피부와 머리도 거칠어져 예전 같은 미모는 찾아볼 수도 없다고 한다.